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을 열어놓고요. 자, 이제 실전 모의고사 3회 문제를 풀 거니까 일단은 파일부터 불러와야 되겠죠. 해서 열기요. 해서 열기 클릭해주고 여기서 이제 찾아보기 클릭하면 되겠죠. 찾아보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열기 대화 상자가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2급 총정리로 찾아가게 되면 05 실전 모의고사라고 있습니다. 자, 이곳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 3회 문제 풀 거니까 3회 열기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3회 파일 선택하고 열기요. 열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암호를 입력해라 그리고 나타납니다. 그럼 우리 문제지에 보게 되면 3회 암호가 나와 있죠. 그 암호 이제 입력 그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암호 입력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 버튼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엑셀 파일이 떴어요. 자, 여기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부터 시작해서 차트 작업까지 이렇게 이제 여러 개 시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나왔죠. 기본 작업이 총 배점이 20점이고요.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1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의 자료를 주어진 대로 입력하시오.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데이터를 이제 엑셀로 입력만 해주면 되죠. 자, 입력 한번 해보자고요.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A의 1번 셀에 지금처럼 제목이 이렇게 들어있고 우리 엑셀 시트에도 지금처럼 이렇게 제목이 입력돼 있죠. 그럼 이제 A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A의 3번 셀 찍어주고요. 여기다 이제 사원명 하고 입력해주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주고 직급이라고 쓰고 오른쪽으로 가고 출장지라고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출장기간 쓰고 오른쪽 그 다음에 메신저 ID라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주고 오른쪽이요. 그리고 출장비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요때 이제 메신저 ID라고 영어 쓸 때 이제 대소문자 구분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을 입력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데이터 입력할 게 A 4번부터 시작해서 F의 8번 셀까지 우리가 데이터 입력해 줄 거죠. 요만큼 이제 범위 잡아놓고 이제 첫 번째 열부터 시작해서 입력하자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배슬희라고 입력하고 엔터, 김아람 엔터, 노해솔 엔터, 조진호 엔터, 황효진 엔터요. 엔터 했더니 직급으로 이동했죠. 여기서 이제 대리 엔터, 부장 엔터, 사원 엔터, 과장 엔터, 과장 엔터. 엔터 했더니 추장지로 이동됐죠. 독일이라고 쓰고 엔터, 프랑스 엔터, 그 다음에 이탈리아 엔터, 스페인 엔터, 그리스 엔터요. 엔터 누르게 되면 이제 출장 기간으로 이동되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10박 11일 쓰고 엔터. 그 다음에 이제 7박 8일 엔터. 그 다음에 14박. 그 다음에 15일 엔터. 그 다음에 11박 12일 엔터. 그 다음에 9박 10일 엔터. 엔터 쳤더니 이제 메신저 아이디로 넘어갔습니다. 여기 메신저 아이디 입력할 때 이제 영어가 나왔어요. 영어 나오면 우리 대문자가 있나 없나 그거 이제 확인해야죠.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이제 소문자로 돼 있으니까 우리가 키보드 영어 소문자로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가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HEYA라고 쓰고 1004 그리고 엔터 79 ARAM이라고 쓰고 엔터 NHS0621 엔터 그 다음에 FOREVER03 엔터 그 다음에 JIN8282 엔터요. 엔터 했더니 이제 출장비로 이동됐죠. 이동되면 여기다가 이제 우리 숫자만 쭉쭉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330만원 엔터 그 다음에 240만원 그 다음에 450만원 그 다음에 이제 360만원 엔터요. 그 다음에 300만원 엔터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전부 다 출장비까지 싹 다 이제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끝난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각 2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동 먼저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라. 그거죠. 자,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A1에서 H1번 영역은 그러고 났어요. A1번부터 시작해서 H1번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이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래요. 그리고 글꼴은 맑은 고딕. 그 다음에 크기는 18포인트.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은 기울인 꼴로 하고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그렇게 지정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H1번 이 영역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추면 여기서 하면 되죠. 그리고 글꼴은 여기서 변경해주면 되고 글자 크기는 여기서 바꿔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기울린 꼴이다 그러면 굵은 거 한번 찍어주고 기울린 걸 한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줄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변경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고요. 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맑은 고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크기는 18포인트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18포인트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굵은 기울린 꼴로 하라 그랬으니까 굵게 한번 클릭해주고 기울린 꼴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밑줄은 이중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는데 밑줄은 지금 여기서 바꾸면 되는데 옆에 있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되죠. 클릭하게 되면 그냥 밑줄이 있고 이중 밑줄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제에서 이중실선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이중 밑줄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1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A3에서 H3번 영역은 그러고 나왔어요. A3에서 H3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제목들이 들어있는 이곳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곳은 글꼴 색을 표준색 빨간색으로 그렇게 바꾸고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하래요. 그리고 텍스트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그렇게 이제 지정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이 영역 범위 먼저 쭉 지정해주고 글꼴 색은 표준색 빨간색으로 하라 그랬으니까 글꼴 색 찍어주고 표준색 빨간색이라는 거 클릭해주고요.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은 굵게로 하래요. 자, 글꼴 스타일 굵게 얘 찍어주면 되겠죠. 굵게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그 다음에 텍스트에 맞춤은 가로, 균등, 분할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셀 서식으로 들어가주면 돼요. 셀 서식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이요. 만약에 문제에서 텍스트 맞춤을 뭐 가로 세로 가운데 정렬해라 뭐 그런 식으로 나왔다면 가로는 여기서 우리가 변경시켜주면 되고 세로는 여기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는 가로 균등 분할로 하래요. 여기서는 이제 뭐 위쪽으로 가운데로 아래쪽으로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가운데 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외에 게 나왔을 때는 우리가 지금처럼 셀 서식으로 들어간 다음에 맞춤에 가주면 됩니다. 이 맞춤에 들어가서 가로 균등 분할로 그렇게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 가로 이곳에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돼요. 가로 이제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균등 분할이라는 거 요것만 이제 선택해주면 끝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누르게 되면 지금 동그라미 2번 문제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동그라미 3번 보니까 H4에서 우리 H15번 영역은 그리고 났어요. H4에서 H15다 그럼 지금 이 평균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지정해 주래요. 그러면 지금 이 범위 지정해 주고 우리가 소수 자릿수를 지정할 때 자릿수 늘림 줄임 얘로 이제 지정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데이터 보면은 이제 소수점이 막 세 자리까지 있는 것도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자릿수를 줄여줘야 되겠죠. 해서 소수 자릿수 줄임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지금 여기에 평균 값을 보면은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들어있는 것도 있죠. 아닌 것도 있지만 소수점 세 번째 자리까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릿수를 자릿수 줄임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얘 클릭 한번 하게 되면 이제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소수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지정 전부 다 해줬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D4에서 D15번 영역은 그랬습니다. D4에서 D15다 그러면 지금 기본급이 들어있는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 이름을 기본급으로 정의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이제 이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D4번부터 D15번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이름 정의해 주면 되는데 이름 정의할 때는 우리가 수식 입력줄이 지금 여기 있죠. 이 수식 입력줄 앞에 이 이름 상자에서 우리가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상태로 이름 상자를 보게 되면 뒤에 4번 셀을 내가 먼저 찍고 드래그를 쭉 했기 때문에 뒤에 4셀이다 하고 셀 주소가 보여요. 근데 이곳을 클릭한 다음에 기본급으로 이름 지정하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비어있는 셀이죠.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하게 되면 지금 다시 보세요. 다시 보면 D4라고 되어 있죠. 이름 정의가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해서 이름 정의할 때는 이 이름 상자에서 해주면 되는데 꼭 이름을 이렇게 기본급이라고 이렇게 쓰고 엔터를 반드시 땅 하고 끌 해줘야 되더라. 요거 이제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기본급 쓰고 비어있는 셀 찍으면 어떻게 된다? 이름 정의가 취소가 되더라.
해서 이름 꼭 쓰고 나서 엔터를 꼭 눌러야 되더라 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름 정의를 지금처럼 딱 했는데 글씨 쓰다가 만약에 오타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타가 생기면 그대로 그냥 놔두면 안 되겠죠. 그럼 틀린 걸로 채점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가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우리 수식이라는 요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수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어요. 자, 이 이름 관리자에 클릭해서 들어가 보게 되면 지금처럼 기본급이라고 이름 정의해 놓은 게 보여요. 보이면 이거를 우리가 편집을 해서 이름을 다시 고쳐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름 정의해 놓은 거 이거를 삭제한 다음에 새로 만들어도 되겠죠. 그래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우리가 편집을 하더라. 그래서 편집이라는 버튼을 클릭하고 나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이름 똑바로 내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이렇게 해주더라. 우리 수식이라는 메뉴에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바꿔주면 되더라.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난 거고요. 그 다음에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B4에서 B15번 영역은 그러고 나왔습니다. B4에서 B15번 영역이 지금 부서명, 영업이다, 기획이다, 총무다, 홍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 곳, 이곳을 보고 얘기하죠. 이곳은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중에서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다가 부라는 글자를 표시할 예와 같이 표시하시오. 그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영업이다 그러면 영업부, 만약에 기획이다 그러면 기획부, 총무다 그러면 총무부, 홍보다 그러면 홍보부 하고 그렇게 이제 세 글자로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B의 4번부터 시작해서 B의 15번 전부 다 범위 지정해주고 컨트롤하고 숫자 1번 눌러서 우리 셀서식 대화 상자로 들어가주면 됩니다. 들어가서 우리 표시 형식이라는 탭으로 이동해주고요. 문제에서 표시 형식 중에서 뭐 이용해라? 사용자 지정 이용해라. 해서 맨 밑에 사용자 지정 선택해주고요.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이 글자 뒤에다가 부라는 글자를 우리가 붙여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표시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기 G표준이라고 써져 있는 거 싹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 문자를 대신해 주는 게 우리 골뱅이가 있죠. 그래서 골뱅이 기호 이렇게 표시해 주고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부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쌍따옴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앞에다가 모든 글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다가 부라는 글자만 붙여라.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부서명에 오른쪽 끝에 부라는 글자 한 글자가 다 붙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4번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 보니까 A3번에서 우리 H15번 영역은 그랬어요. A3에서 H15다 그러면 이 전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여기다가 모든 테두리를 적용한 후에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적용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A3번부터 시작해서 H15번 싹 다 범위 지정해주고 우리 홈이라는 메뉴에 가서 우리 테두리 들어가면 되겠죠. 테두리에 들어가서 이제 모든 테두리라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테두리에 들어가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라는 거 요거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5번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5점이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기본 작업 3번 시트로 이동부터 하자고요. 자,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아무런 데이터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작업하라는 거죠. 자, 다음에 텍스트 파일을 열고 생성된 데이터를 기본 작업 3번 시트 B의 2번부터 F의 14번 그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외부 데이터 파일명은 회원정보.txt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외부 데이터 가지고 올 거니까 데이터라는 메뉴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이제 텍스트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지금 C 드라이브에 길버 커말 2급 총정리에 실전 모의고사 요거 이제 풀고 있죠. 그 안에 경로 찾아가게 되면 회원 정보라는 요 텍스트 파일이 있습니다. 요 파일 선택해주고 우리 가져오기 클릭해주면 되겠죠. 가져오기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텍스트 마법사 3단계 중 1단계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면 여기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는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 그렇게 써져 있죠. 그래서 얘는 이제 구분기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분기호로 분리됨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갔더니 3단계 중 2단계 하고 나왔습니다. 구분기호가 뭐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문제에서 이제 세미콜론으로 구분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탭에
탭에 체크되어 있는 거 요거 체크 해제해주고요. 세미콜론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아래쪽을 봤을 때 아래쪽에 지금 텍스트 파일에 지금 요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다.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데 여기서 이제 세미콜론 누르는 순간 세미콜론이 들어있던 자리에 지금처럼 이렇게 칸이 쳐집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왔더니 3단계 중 3단계 하고 나타났죠? 그 다음 지상 문제를 보면 이제 회원명이다, 성별이다, 가입 연도다, 보험 종류다, 월 납입액 요 열만 표시되도록 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회원명은 나타내야죠. 그 다음에 성별도 나타내는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입 연도 나타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험 종류 나타내야 되고요. 월 납입액도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개의 열만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중간에 보면 이제 나이도 있고 지역도 있고 담당자도 있는데 요 3개의 열은 안 가져가야죠. 그래서 우리 나이라는 거 요거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고 있어요.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역도 선택해주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라는 것도 요것도 선택해주고 그리고 열 가져오지 않음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텍스트 파일에 들어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열만, 특정 열만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지고 오지 않을 거를 지금처럼 선택하고 열 가져오지 않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마침이요. 마침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데이터 가져오게 하고 이렇게 나타났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데이터를 표시할 때 이제 표 형태를 표시할 거고 기존 워크시트에 어디다가 표시해라? 우리 문제 읽어봤을 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 이 영역에 붙여 넣으시오라고 했어요. 해서 기존 워크시트 B의 2번 셀을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해서 기존 워크시트에 B의 2번 셀부터 표시해달라. 이렇게만 이제 표시해주면 되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열 너비는 조정하지 마라 그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열 너비를 조정할지 말지 그거는 우리 여기서 이제 속성이라는 요 버튼을 이제 클릭해서 우리가 설정해주면 됩니다. 해서 속성이라는 거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외부 데이터 범위 속성하고 요 대화 상자가 떠요. 여기 중간에 보게 되면 열 너비 조정이라고 있죠. 요거 이제 체크 해제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또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B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이렇게 쭉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세 문제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세 문제도 뭐 예전에 출제됐던 그런 문제들과 비교해보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요 세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게 있을 때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